이렇게 트레이닝이 스타트가 됩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더 잘 나왔네요. 전에는 이런 고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도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도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트레이닝 그리고 데이터셋 관련해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제가 지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과정은 다는 못 보여드리고 제가 해봤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중간중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레오나르도 AI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즈를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 레오나르도에서 굉장히 비교적 자연스럽게 튜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흡족해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레오나르도 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제 나만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겠구나, 나만의 캐릭터에 동작을 입힐 수 있겠구나, 포즈를 입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나만의 캐릭터의 외형을, 스타일을 만들어야겠죠. 동작은 여기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 있는 이 포즈 투 이미지 기능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 우리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모델은 뭐냐, 예를 들면 캐릭터를 만든다 그러면 비슷한 화풍에 비슷한 외형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의 표정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고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럿의 분위기도 비슷해야겠죠. 배경도 비슷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이미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결국 이제 캐릭터가 있을 거고요. 캐릭터의 그림풍이 있겠죠. 그리고 빛이 있을 거고 구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구도야 이제 변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이 그림의 전체적인 스타일이겠죠. 거기에 이제 빛이라든가 조명 그런 거죠. 해상도, 색깔, 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림의 스타일입니다. 그 그림의 스타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트레이닝 인공지능 훈련시키는 탭이 있죠. 여기 탭 누르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훈련을 몇 개 시켜봤는데 이 모델을 훈련시킨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걸 훈련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만 좀 보여드리고 중간 트레이닝 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데이터셋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델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죠. 데이터셋의 이름은 알폰소 우하입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디스크립션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거 설명하라는 건데 생략하시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로드하는 창이 나오시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의 그림들을 다양하게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저장한 곳에 가셔가지고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열기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그림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 작가 알폰소 무하의 작품들이죠.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하려면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해야 돼서 그 옛날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설명에 보시면 15장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준비했고 오른쪽 아래에 트레인 모델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트레인 모델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트레이닝 세팅이 있고요. 여기 어드밴스드 트레이닝 세팅이 있는데 이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버전에서 쓰는 건데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베타 버전이라 아직까지 이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타 끝나고 구독제로 바뀌게 되면은 이걸 이제 구독해서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 아마 여기는 15장이 아니고 더 많은 장수를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 이름을 쓰겠습니다. 모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레졸루션, 이거는 해상도인데 512대512랑 768대768 요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가 요거 스테이블 디퓨전이
512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 버전을 쓰려고 512에 512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저는 이제 알폰소 무아의 작품 자체가 약간 일러스트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러스트로 선택하고요. 이 모델은 NSFW인가 물어보는 건데, 이 NSFW라는 거는 신종 속어 같은 거죠. 그 후방주의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야하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체크 안 하시고요. 트레이닝 하려는 모델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요. 안 쓰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1.5, 2.1하고 1.5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이 이미지가 더 크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 자체가 1.5가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드저니 하시는 분은 1.5랑 좀 맞으실 겁니다. 본인이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 프롬프트, 요거는 그 우리 이 모델을 넣고 그 프롬프트를 돌릴 때 우리가 그 앞에 그 프롬프트마다 매번 앞에 넣어줘야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뭐 약속이랄까?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설명 보시면은 명사로 넣어줘라. 어를 앞에 그 관사를 쓰고 뒤에 명사를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on 알폰소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대표적인 그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소녀를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 a girl 하면 되고, 나는 뭐 집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house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알폰소 무아의 작품이기 때문에 on 알폰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트레이닝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트레이닝이 스타트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저는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사진 용량이나 뭐 그런 거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황 보기 누르시면은 뭐가 됐는지, 현재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미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훈련시켜 놓은 모델을 한번 쓸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파인 튠드 모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유어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훈련시킨 모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프로세싱이 되고 있을 거니까 이게 완료되면은 여기에 자신의 모델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빈칸으로 뜹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세팅한 그대로죠. 그래서 세이브 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잘 돼 있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런 그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미 훈련시킨 다음에 돌려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비어 있으실 겁니다. 다들 확인하셨으면 여기 Generate with this model, 이 모델로 생성하겠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창이 뜨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세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개수 4개, 그러니까 생성하는 개수죠. 4개 생성하고, 사이즈는 아까 512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512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이던스 스케일은 7, 그리고 스텝 카운트도 30, 가장 기준이 되는 요 수치니까요. 이렇게 놓으시고, 뭐 마음에 좀 안 드시면 요걸 조금씩 바꿔 가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가이던스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우리의 프롬프트를 얼마나 비중을 두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가까워지고요. 약간 미적인 면은 좀 떨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했다면 잘 나오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모델에서 우리가 입력한 이 모델이 튜닝이 된 그 모델의 스타일을 좀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가이던스 스케일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전혀 안 나올 거고요. 아예 낮추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안 나올 겁니다. 7 정도가 가장 잘 나온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스텝 카운트 같은 경우는 품질이죠. 그래서 높이면 높일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속도가 느려집니다. 30이 가장 적당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넣으시고 밑에다가 이제 네거티브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네거티브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제가 해보니까 넣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켜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있죠? 여기서 이제 파인 튠드 모델에 저희가 만든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델을 만들 거니까 제가 만든 알폰소라는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인데 레오나르도 스타일
none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none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매직 요거는 비활성화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스타일을 선택하셨을 때 요 프롬프트 매직을 하시면은 조금 더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이쁘게 나옵니다. 빛깔이 조합이 돼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none으로 하고 요걸 비활성화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만든 그림 이미지들이 있죠. 다 이미지들이 보시면은 다 그 알폰소 무하의 작품과 유사하게 나왔죠.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쁘게 나온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괜찮죠. 보시면은 on 알폰소 트리오 are hugging surrounding many butterfli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트리오 3명이 그 나비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폰소 무하의 그림 스타일로 나비도 표현이 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근데 이제 단지 난 트리오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같은 걸 보시면 여기 트리오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랜덤한 경향은 있으니까요. 이렇게 3명이 트리오가 나비에 둘러싸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그 알폰소 무하의 작품하고 그 작품을 모르시더라도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데이터셋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오셔서 여기 AI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다시 들어가시면은 아까 그 저희가 세팅된 그대로가 나오겠죠. 아까 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전체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건 다 지워주시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인스턴스 프롬프트라고 정한 거 있죠? 그걸 맨 앞에 써주시고요. 전 알폰소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간단한 주제와 배경 정도 그리고 행동 정도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억지스럽게 뭔가를 확 바꾸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 이제 알폰소가 주로 여자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beautiful woman with short pink hai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wearing 뭐랄까요, 셔츠로 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썼죠. 만약에 이 프롬프트만 그대로 적용해서 뭐 미드전이나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렸다면은 이상한 게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폰소라는 이 그림 15장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의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쓰셨으면은 제너레이트 돌려주시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4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더 잘 나왔네요. 전에는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샷도 나오고 비교적 다 센터에 있네요. 프롬프트는 단지 몇 자 안 됩니다. 알폰소, 그 다음에 뷰티풀 워먼, 쇼트 핑크 헤어, 웨어링 셔츠죠. 핑크 헤어고 그 다음에 뭐 셔츠는 아닌 것 같은데 셔츠를 우리가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풍의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업스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제가 요거랑 요 옆모습 2개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여기 업스케일링을 하니까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미드저니 같은 데서는 업스케일링을 해도 그냥 살짝 디테일만 좀 다듬는 느낌이었는데 모델이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확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 많이 바뀌었죠. 요거 바뀌면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스케일 안 된 거랑 업스케일 된 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 약간 요런 디테일 같은 게 좀 다듬어졌죠. 뭐랄까 약간 흐릿한.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진짜 그 알폰소 무하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뭐 빛이 바래고 약간 삭은 뭐랄까요? 도화지가 약간 삭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캔버스가 삭은 느낌이랄까?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옛날 작품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하면은 좀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보시면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죠. 이쁘게. 이런 선들도 깔끔하고요. 업스케일링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비교해 보시려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업스케일드 이미지고요. 요거를 이제 오리지널로 바꾸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요거였는데 업스케일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듬어지고
이뻐지죠. 물론 요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내가 훈련시킨 스타일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 요게 이제 훈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자를 한번 해볼까요? Old man wearing blue 셔츠. 자, 그 다음에 행동도 한번 해볼까요? Holding an iPhone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알폰소 무아는 아이폰을 어떻게 그렸을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삐꾸죠. 여기도 약간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폰과 올드맨이라는 이 두 개의 주체가 이 알폰소 무아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현실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억지스러운 이런 키워드를 넣게 되면 이런 삐꾸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옆모습,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제가 훈련시킨 그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데이터셋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훈련시킨 데이터셋 요거를 보시면요. 옆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옆모습이 이제 큰 이미지 같은 게 옆모습이 많고요. 이렇게 4명이 있는 모습은 얼굴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고요. 정면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캐릭터를 가져올 수가 없었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알폰소 무아를 가져왔는데, 지금 사람이 막 여러 명 있고, 포즈도 약간 다르고요. 구도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조금 에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같은 구도, 같은 사이즈의, 같은 크기의 캐릭터, 상반신이면 상반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훈련을 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명씩이죠. 지금 4명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섞이는 것 같고요. 옆모습이 또 많다 보니까 옆모습이 많이 나오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이미지들로 비슷한 느낌의 그림들로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여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다시 돌아오시면은 옆모습이 나오죠. 여기도 옆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스타일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생성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4장씩인데요. 여전히 옆에 모습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아까 제가 데이터셋에서 보셨지만 비슷한 폼으로 나오고요. 이런 구도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나오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명만 가운데 한 명만 있는 그림 이미지만 다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그림은 안 나왔겠죠. 그런 것들하고 같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삐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만 다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업스케일링 한 거고요. 업스케일링 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깔끔하게 됐죠. 전에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요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요거를 이제 업스케일링 한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행동 같은 걸 추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빨간 머리의 소녀가 그 도시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 요건데 지금 도시는 표현이 당연히 안 됐고 점프하는 약간 느낌, 요거 빨간 머리, 요거 이제 프롬프트가 먹힌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4명이나 이렇게 있는 4명 있는 그런 그림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건데 보시면 two girl are hugging. 2명의 여자가 안고 있다 서로 침대에서 그런 건데 침대는 표현이 안 됐고 껴안고 있는 그 느낌은 표현이 됐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건 업스케일링 안 한 거고 이거 업스케일링 하면 더 이쁘게 나올 겁니다. 업스케일링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네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건데 그 침대에서 2 여자가 안고 있는 거 그건데 이게 보시면은 깔끔하죠. 여자인지도 알아보겠고 다만 이제 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느낌 자체는 여기 업스케일링 한 거고 그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업스케일링을 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대충 구도나 이런 것만 보시고 업스케일링을 한번 해보시면 그림이 많이 이뻐질 겁니다. 이런 것도 구도가 이렇게 쏠렸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차이가 좀 크죠. 요것도 물론 있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첫 번째로 가이던스 스케일이 7인 상태입니다. 7인 상태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건 업스케일링도 해줬네요.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나? 이거 업스케일링 다 했군요. 요거 지금 요렇게 3개, 하나, 둘, 3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이던스 7입니다. 7인 경우 요렇게 나왔고요. 요게 지금 표준이죠? 요게 지금 가이던스가 9입니다. 9. 요게 가이던스 9. 요게 가이던스 15입니다. 이게 최고치죠? 최고치. 요게 지금 오리지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업스케일링 한 거. 그래서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높였더니 제가 입력했던 그 트리오 3명이라는 이 프롬프트를 확실히 수행했죠. 여기는. 그죠? 대신 우리의 스타일은 좀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를 높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입력한 프롬프트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지만 스타일은 좀 약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 9, 15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스타일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나는 프롬프트를 더 확실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내 프롬프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이던스 스케일을 확 높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금 한 거죠.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홈으로 와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 트레이닝 하는 거 요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보시는데 다들 이거 읽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오나르도 AI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시를 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 로버트죠. 다 이런 미니어처 로버트, 이런 데이터셋을 집어넣거나 무기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죠. 빛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죠. 샷도 정면 샷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이런 뭐 픽셀 아트인가요? 뭐 이런 것도 이건 이제 곧 나온다네요. 이런 GIF도 아마 곧 되나 봅니다. 뭐 동영상이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프라이트 이것도 만들 수 있게 되네요.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델이 처음에 그 데이터셋을 집어넣을 때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작권이 없는 옛날 작가의 그 작품을 가져왔고요. 여러분은 이런 연습을 하실 때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셔가지고 비슷한 그 장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이런 고도로 만드셔서 15장 정도 만드셔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넣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갤러리에서 찾아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갤러리를 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그렇게 넣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게 데이터셋을 편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걸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이고요.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겠죠. 그런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잘못된 데이터셋 얘가 있는데 이렇게 막 구도가 다르고 어떤 건 옆으로 쓰고 어떤 건 뭐 얼굴이 확대되고 어떤 건 이렇게 액자에 들어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거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잘 된 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한눈에 아시겠죠?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넣어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인스턴스 프롬프트 그 앞에 우리가 하나씩 꼭 써야 되는 그 프롬프트인데 그건 이제 편하게 아무거나 명사 정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의 있으면 여기 이제 문의하셔라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봤고 이렇게 시연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렵죠? 아직까지는. 제가 요거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체에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단 15장만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원래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컴퓨터에 깔고 그걸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뭐 그런 미세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물론 그걸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레오나르도에서 이미 이렇게 세팅을 다 이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린 편하게 그냥 깔끔한 인터페이스에서 우리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일링을 제가 넣은 거죠. 뭐 스마일링을 넣었을 때 이렇게 웃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이렇게 무표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행동 같은 것도 이것도 허깅이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앉는 거 여자 2명이 앉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고
표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성별도 나올 수 있고, 배경과 빛은 거의 그 훈련시킨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힘들어가지고 모델을, 아까 보셨지만 모델을 4개나 더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실패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요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제가 그 미드전이나 이런 데서 한 가지 스타일의 그 캐릭터를 한번 쭉 뽑아가지고 그걸로 제대로 한번 만들고, 그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행동, 포즈 바꾸는 거, 거기까지 적용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생성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길었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